그리고 그날 모텔에 들어간 제게 살면서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은 헬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방배동에 위치해 있는 모텔 방은 작고 허름하더군요. 아니, 명색이 방배동인데 방은 왜 이리 작고 허름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조도 옛날 모텔 구조인 걸로 보아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방 벽지가 온통 검정색이에요. 벽지도 검정색, 창문도 검정색. 모텔 방인지 귀신의 집인지.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벽지가 검정색이면 어떻고 빨간색이면 어떻겠습니까? 설사 벽에 똥칠이 되어 있다 해도 그건 아니지만 여튼 웬일로 술을 오버페이스로 마셔버린 그녀가 따뜻한 방 안에 들어가자 술이 올랐는지 코트까지 다 입은 상태에서 침대로 풀썩 쓰러집니다. 야야, 더운데 코트는 벗고 누워라 라고 말하자 코트를 벗습니다. 저도 겉옷을 벗고 그녀가 누워있는 침대 옆에 걸터 앉았습니다. 오빠, 나 옆에 누워서 좀 안아줘. 라고 그녀가 말합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에이, 들어오자마자 일하는 거 너무 빠른데. 좀 더 있다가 얼레벌레 진행돼야 정상인데. 에이, 깍쟁이 같은. 뭐 이딴 식의 주접을 속으로 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둘이 침대에 누워 그녀에게 팔베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흔히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멘트를 하나하나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 옷 입고 있으니까 불편하다. 윗도리 좀 벗을게. 그리고는 제 겉옷을 벗었습니다. 훌러덩 훌러덩. 오빠, 겉옷만 벗는다면서 팬티는 왜 벗어? 미안, 습관적으로. 뭐? 습관? 오빠는 팬티까지 벗는 습관이 있나? 미쳤네. 이렇게 얘기하며 깔깔거립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또 한참 이야기하다가 결국 저희는 훌러덩으로 남았습니다. 수많은 여자 경험을 해봤지만 그날 서로 나신이 된 채 그녀와 포옹하던 순간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뭐 다 예상하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패팅의 단계가 이어졌죠. 한참 패팅이 무르익어가는데 그녀가 제 손을 잡습니다. 그러더니 오빠, 근데 나 할 말 있어. 라는 겁니다. 지금 할 말이 문제가 아닌데 할 말은 좀 이따 질리도록 하자 라고 말하는데 그녀가 오빠, 나 사실 아직 남자 경험 없어. 어? 뭔 소리야?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때 그 순간만큼은 그 말이 귀신보다 더 무섭더군요. 무슨 말인데? 야, 네 전 남친 6년이나 사귀었다며. 그렇긴 한데 결혼 전에 관계 가지기 싫어서 경험은 없다. 신이시여, 욕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돌이켜보면 그 아이도 남자의 신체에 대해 참으로 무지했던 거죠. 그 상태에서 아이들처럼 손잡고 이야기만 하다 잠만 자자니. 그런데 정말 그 상태에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그냥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는 잠을 자지 못한 지 몇 개월이 됐다는 겁니다. 밤마다 꿈에 화장당한 여자가 나타나 괴롭혔기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잔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옆에 누군가 있어주면 혹시 잠을 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는군요. 그 대상이 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마음이 많이 측은해지더군요. 많이 안쓰럽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상태에 결정적으로 그녀 몸에 들어가진 못하고 그러고 있었으니 이건 마치 메시가 상대 진영 골키퍼 앞에서 문전쇄도 드리블만 하다가 메시야 김치찌개 끓여놨다 집에 와서 밥 먹어라 라는 모친의 얘기를 듣고 슛은 안 쓰고 네 엄마 하고 밥 먹으러 집으로 가버린 것과 진배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때 제 머릿속에는 빨리 애를 재우고 화장실 가서 쉬고 가자는 생각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결정적으로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던 결정적 계기가 글을 쓰다 보니 생각나는군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냥 단순히 남자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해보자면 그렇게라도 저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단순한 말 한마디에 느닷없는 갈등의 쓰나미가 저를 집어삼켜버린 거죠. 저는 누나가 있는데 어린 시절 누님의 학교 친구 중에 사주를 기가 막히게 잘 보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뭐 어느 학교나 귀신을 잘 보내, 사주를 잘 보내 이런 구라질로 나름대로의 영역에서 인기부를 하고 싶어하는 여자아이들이 많은지라 누나가 그렇게 얘기할 때 웃어 느꼈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나름 유명해져서 선생들도 데려가서 사주를 물어보고 교장도 데려가서 물어보고 할 정도로 용하게 맞췄다는군요. 어느 날 제 사주를 보여줬더니 대뜸 동생이 여자냐고 묻더랍니다. 그러자 누나는 내 동생 남자라고 얘기하자 이건 꽃사주라고 이상하다며 여자 사주라며 아님 앞으로 동생 주위에 여자가 끊이질 않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또 어느 날인가 모친이 대구에 있는 절에 가실 때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곳에 묘적 스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비구니 스님이 계신데 어머니를 따라온 저를 보자마자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이구야, 저거 남자놈이 눈웃음이 뭐 저래 많노? 우야노. 저래가지고 나온 사주도 만만치 않은데 니는 앞으로 평생 여자 조심하고 살아야 한대. 새겨 들어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황망해하던 기억도 나는군요. 뭐 그렇습니다. 어쩌다 얘기가 이쪽으로 샜는지 모르지만 제 인생은 그 두 분의 축복으로 인하여 온갖 여자들로 점점 넘치게 되었습니다. 암튼 평소 다른 여자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오빠 나 책임져야 돼 라고 말했으면 그럼 당연히 내가 네 오늘 책임져 줘야지. 그러니까 니도 책임지라 라는 개드립을 치며 거사를 치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나름 당시에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흔히 말하는 선수였는데도 말이죠. 그때 그녀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말에 순간적인 공포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날 제 이성이 본능을 순식간에 제압했다고 봐야죠. 문득 저 말을 듣는데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능의 끈을 툭 놓아버린 채 내가 얘를 책임질 수 있나 라는 하나만한 밥통 같은 고민의 나락으로 훅 빨려 들어가 버린 거죠. 아무튼 그렇게 모든 마음을 비우고 그녀의 등을 토닥거리며 얘기하고 있는데 그동안 잠도 못 잔 데다가 술까지 많이 마셔서 그녀도 피곤했는지 스르르 잠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고? 잘만 자네 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녀를 토닥토닥 만짐 하다가 한 10여 분이 흘러갔습니다. 슬슬 화장실로 가서 씻고 그러고 있을 때쯤 그녀가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몸을 움직거립니다. 쟤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가 이상한 소리를 내며 그 순간 갑자기 등골이 오싹하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리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고개를 도리깨질합니다.
마치 싫어하는 사람이 얼굴 들이밀면 피하듯이 말이죠. 정말 그때 소름 돋더군요. 온몸의 닭살이 순식간에 꼭 끼어하고 올라옵니다. 야, 뇌라는데 일로 와봐라. 전 이렇게 몸을 막 흔드는데도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계속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치는 겁니다. 와, 진짜 말로만 들으며 긴가민가 하던 일들이 눈앞에서 진짜로 보고 있자니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깨를 잡아 세우고 세차게 흔들었죠. 야, 정신 차려보라. 어? 앞에서 붙잡고 있던 저까지 마구 밀어대던 그녀가 그때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더니 멍하게 저를 쳐다보다 현실 감각이 돌아왔는지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로 가만히 그녀를 안고 있어줬죠. 네 진짜 많이 힘들었겠네 라고 말하니 제품에 안긴 채 계속 웁니다. 그렇게 또 안고 머리를 토닥이며 괜찮다, 옆에 내가 있지 않나, 걱정 마라, 뭐 이런 말들로 안심시키며 시간이 좀 지나니 다행히 또다시 호흡이 점점 잦아듭니다. 호흡이 또 새근하게 규칙적으로 돌아오길래 그래도 다시 잠들었네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또다시 몸이 한번 움찔거리는 겁니다. 이거 정말 그때 저도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던지 그 아이가 흠칫 몸을 떨자 저도 같이 몸을 흠칫 놀란 겁니다. 그리고는 아까 그 몸짓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거 깨워야 하나 어째야 하나 막 고민하려는 순간 또 이러며 몸에 마구 경련을 일으킨 겁니다.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잠들어 있다가 그런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스르르 잠에 빠져들기 시작해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나서 바로 꿈에 그 여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흔들어 깨워도 잠이 바로 안 깨는 겁니다. 한참을 일어나라고 흔들어도 잠에서 깨진 않고 계속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데 상체를 붙잡고 계속 흔드는데 눈이 반쯤 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동공이 위로 올라가 흰자만 보이는 상태에서 그런 발작 비슷한 상황에 빠지는데 저도 온몸에 공포감이 휘감기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져 귀에다 대고 야, 일어나라고 제발 라고 사정하자 그제서야 잠이 깹니다. 이거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군요. 일어나서는 또다시 공포에 몸을 덜덜 떨며 울고 있고 저는 옆에서 또다시 끌어안고 토닥여주고 있고 그러면 여태까지 매일 이런 밤을 보낸 기가 라고 말하자 울면서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정말 뭐라고 해줄 말이 없더군요.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해줄 만한 상황이고 뭐고 없죠. 저도 이미 겁을 잔뜩 먹어 그런 상태니까요. 그때 해줄 수 있는 건 꼭 끌어안고 토닥여주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그냥 조용히 이렇게 있자. 내가 꼭 안아줄게 라고 얘기하고 그녀의 등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조금씩 울음소리가 작아지고 다시 그녀의 호흡이 정돈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죠? 정말 편안한 내 방에 있는데 혹은 정말 익숙한 어느 곳에 있는데 갑자기 여기가 어디지? 라는 묘하게 낯선 느낌이 든다든지 혹은 처음 와본 방인데 뭔가 익숙한 기시감이 든다든지 그렇게 그녀를 안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복합적인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난 왜 여기서 이 아이를 안고 이러고 있었지? 근데 이 방은 왜 이렇게 낯이 있노? 아니다 가만, 여기가 어디쯤이었지? 모텔 방은 왜 이렇게 까만 거고 이상하잖아 라는 갑자기 시공간이 묘하게 뒤틀리는 그런 이상한 느낌에 빠져드는 겁니다. 밖은 분명히 일반 도로라 싣고 가야 할 텐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조용한 침묵이 지속되고 있고
방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쾌한 침묵이 괴게히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화장실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물방울 소리지? 아까 샤워할 때 물 제대로 안 잠갔나? 아닌데 좀 전까지 안 났잖아. 라는 생각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환청 들어보셨나요? 그때 들었던 소리가 환청인지 아닌진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환청이라 하면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제가 그늘 들은 소리는 잘못된 착각이라거나 무엇인가 이상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정확하고 똑똑한 소리로 들은 거죠. 화장실에서 나던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조금씩 빨라집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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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그러더니 그 소리가 누군가 샤워하는 소리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옆방에서 나는 소리나 잘못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 방, 분명히 내가 좀 전에 다녀온 화장실에 나는 소린 겁니다. 온몸에 털이 고추서고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뭐가 잘못된 거지? 라는 생각이 온통 내 몸을 지배하고 뒷골이 묵직한 상태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죠? 이런 생각들만 들고 있는데 조금씩 샤워 소리에 맞춰서 여자의 노랫소리가 허밍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떡하지? 일어나 봐야 되나? 얘는 지금 잠든 거가 아까부터 안 움직이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 몰랐는데 그녀 등이 식은땀으로 온통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얘는 안 자나? 미동도 안 하는데 지금 우리가 위험한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에 그녀의 귀에 입을 가져가 무슨 말이라도 하려는데, 그녀가 갑자기 제 팔을 꽉 움켜잡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나지막히 이야기합니다. 오빠, 제발 그냥 나 좀 안아줘. 그녀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저희는 서로 식은땀이 범벅이 되며 숨죽인 채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는 소리가 화장실에서 납니다. 걸어오는 소리가 말이죠.